몰래 찍힌 영상 때문에 불륜이 발각됐다. 당신의 집 안 CCTV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심심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확인했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 침실에서 제가 출근하고 단 30분 뒤에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알았을 때였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일상. 제 이름은 민준이고 올해 36입니다. 결혼한 지는 7년 2개월째예요. 아내 수연이와는 대학교 2학년 때 사진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수연이가 모델로 서 있었고 제가 카메라 뒤에서 셔터를 누르고 있었죠. 그때 뷰파인더로 본 수연이의 미소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햇살 같았어요. 6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키가 178cm의 평범한 체격, 안경 쓴 전형적인 개발자 스타일이었고 수연이는 165cm의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가진 그야말로 제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전세로 시작했다가 2년 전에 대출을 받아서 매매로 전환했죠. 수연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답게 우리 집을 정말 예쁘게 꾸며놨어요.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통일된 깔끔한 인테리어, 거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책장, 그리고 곳곳에 놓인 몬스테라와 고무나무. 특히 거실 소파 옆에 있는 피들리프 무화과 나무는 수연이가 3년째 키우는 것으로 이제는 천장에 닿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판교에 있는 IT 기업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했어요.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은 보통 7시쯤이었죠. 수연이는 강남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녔는데 출근 시간이 저보다 1시간 늦은 10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제가 먼저 집을 나섰어요. 우리의 아침 루틴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 알람이 7시에 울리면 수연이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 사이 저는 욕실에서 씻고 나와 옷을 갈아입었죠. 주방에서는 계란 프라이 굽는 소리와 토스터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내리는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고요. 여보, 계란 완숙으로 할까 반숙으로 할까? 수연이가 주방에서 묻곤 했어요. 반숙이요, 부인. 저는 넥타이를 매면서 대답했죠. 테이블에 앉아 아침을 먹는 20분이 우리 부부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의 계획, 주말에 뭐 할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수연이는 항상 제 말을 재밌어하며 웃어줬고 저도 수연이의 회사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수연이가 레시피를 찾아오면 제가 보조 셰프 역할을 했죠. 스테이크를 굽거나 파스타를 만들거나 때로는 떡볶이 같은 한식도 함께 만들었어요. 주방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요리하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를 봤어요. 수연이는 로맨스나 드라마를 좋아했고 저는 SF나 액션을 선호했지만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번갈아가며 봤습니다. 수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졸다가 나 졸려라고 하면 저는 TV를 끄고 함께 침실로 들어갔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말했어요. 대학 동기들 모임에 나가면 너희 둘은 정말 변함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 결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일상. 저는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배우자의 이상 행동 포착. 변화는 정확히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핸드폰이었어요. 수연이는 원래 핸드폰을 테이블이나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더군요. 그것도 의식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습관이 바뀐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수연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옆에 있든 말든 편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먼저 화면을 확인하고 제 눈치를 살피고 그러고 나서야 받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여보, 전화 안 받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 스팸이야. 요즘 스팸 전화 너무 많지 않아? 수연이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습니다.
화면에 민수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민수? 그게 누구지? 저는 수연이 주변에 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수연이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어요. 평소였다면 바로 확인했을 텐데 수연이는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슬쩍 제 쪽을 보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장실 갈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심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7년을 함께한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저 스스로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외모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수연이는 원래 꾸미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출근할 때 화장하는 시간이 30분에서 거의 1시간으로 늘었고 옷도 더 신경 써서 입더군요. 새 옷을 사오는 빈도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원피스나 블라우스들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옷 많이 사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회사에서 미팅 많아져서 좀 신경 쓰게 돼. 클라이언트 만날 때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수연이가 거울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립스틱 색깔도 예전의 은은한 핑크톤에서 선명한 레드톤으로 바뀌었고 향수도 새로운 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이었습니다. 제가 선물한 적 없는 향수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필라테스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나 필라테스 등록했어. 주 3회로. 수연이가 어느 날 저녁에 말했어요. 오, 좋지. 건강 챙겨야지. 그런데 갑자기 왜? 요즘 자세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리고 몸매 관리도 해야 할 것 같고. 수연이는 이미 충분히 날씬했어요. 162cm에 48kg 정도였으니까요. 몸매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응원해줬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건강이 최고지. 필라테스는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였어요. 수연이는 칼같이 시간을 지켰습니다. 필라테스 끝나고 집에 오면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예전에는 운동 갔다 와서 오늘 뭐 배웠는지, 어땠는지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의 스킨십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신호였어요. 예전에는 소파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는데 이제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제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기거나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잠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제 품에 안겨 자곤 했는데 이제는 등을 돌리고 침대 끝자락에서 자더군요. 제가 끌어안으려고 하면 오늘 너무 더워라며 살짝 밀어냈어요. 11월인데 더울 리가 없었죠. 부부관계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주 23회 정도였는데 최근 한 달 반 동안 딱 3번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시도했을 때였고 수연이는 오늘 너무 피곤해,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생리 시작할 것 같은 핑계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끝나고 나면 바로 씻으러 가버렸고 예전처럼 제 품에 안겨 여운을 즐기는 일도 없었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겹쳐서 좀 힘들어. 미안해, 여보. 수연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실제로 수연이 회사는 바빴고 야근도 종종 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주 전 금요일 밤이었어요. 수연이가 필라테스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옷깃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목 옆쪽 귀 밑 부분에 작은 붉은 자국이 있더군요. 여보, 목에 뭐 묻었어? 제가 말했어요. 응? 어디? 수연이가 깜짝 놀라며 거울로 달려갔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했어요.
너무 놀란 것 같았거든요. 아, 이거? 필라테스 할 때 기구에 쓸린 것 같아.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수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쓸린 자국이 아니었어요. 동그랗고 선명한 자국이었습니다. 키스마크 같았어요. 아니, 확실히 키스마크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을 겨우 삼켰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연이를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설마 아내가? 아니야, 수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머리로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연이의 웃음도 말투도 행동도 전부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CCTV 설치 및 상황 확인.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는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쯤 집 근처에서 도둑 사건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때 수연이가 먼저 여보, 우리도 CCTV 달자고 제안했어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CCTV가 제 아내의 비밀을 밝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관 앞에 하나, 거실에 하나,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로 달았던 침실 앞 복도에 하나. 총 3대의 CCTV가 있었어요. 침실 앞 복도 CCTV는 침실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침실 내부가 일부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CCTV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고 최대 30일치 영상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확인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내를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난 2주간의 이상한 신호들, 목에 붉은 자국, 변한 행동들.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연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으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제가 같이 가자고 하면 좋아했는데 요즘은 혼자 나가는 걸 선호했습니다. 수연이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CCTV 앱을 실행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확인해도 되는 걸까?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제가 아내를 의심한 최악의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 뭔가 있다면?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전 월요일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출근하는 오전 9시 이후의 영상들을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처음 사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연이는 10시쯤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 CCTV에는 텅 빈 집만 비췄고 저녁 때 수연이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모습이 찍혔죠.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영상에서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오전 9시 35분, 제가 출근한 지 35분 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수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핸드폰을 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업무 관련 서류를 집에 두고 와서 같이 가져가는 걸 수도 있어.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모든 변명이 무너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포옹했어요. 그것도 뜨겁게. 남자가 수연이의 허리를 끌어안고 수연이는 남자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격렬하게 오랫동안.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몇 분 동안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전부 다 알아야 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로 갔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함께 앉아 TV를 보던 그 소파. 거기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서두르면서 남자가 수연이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수연이는 남자의 셔츠를 벗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어요. 그들은 30분 정도 소파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CCTV에 침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찍혔어요.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약 1시간 후 두 사람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옷을 다시 입은 상태였어요. 수연이는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남자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러웠어요. 현관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애틋하게. 수연이가 남자의 뺨을 쓰다듬었고 남자는 수연이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또 보자라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나갔고 5분 후 수연이도 집을 나갔습니다. 출근하는 거였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계속 구역질만 났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몰래 찍힌 영상. 한참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타일 벽만 바라봤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제 손은 자동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날도 확인해야 했어요. 이게 처음인지 아니면 계속되어 온 일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가 안 됐지만 겨우 앱을 다시 실행했어요. 2주 전, 3주 전 영상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주 전 수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남자가 왔어요. 3주 전 월요일에도 4주 전 금요일에도 매주 2에서 3회씩 제가 출근하고 나면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오래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CCTV는 30일치를 저장하니까 한 달 전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한 달 전 월요일 처음으로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때는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거실로 들어갈 때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익숙해졌죠.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왔어요. 제가 출근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도착했고 대략 2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습니다. 수연이는 남자가 떠난 후 30분 정도 뒤에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수연이는 출근 시간을 늦췄던 거예요. 회사에는 재택 근무를 한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전 휴가를 냈을 수도 있었죠. 제가 출근한 후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거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불륜이었습니다. 제 출근 시간을 피해 제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시간대를 골라서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죠. 저는 계속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계속 봤습니다. 어떤 날은 소파에서 어떤 날은 바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한 번은 주방 식탁에서도. 제가 매일 아침 밥 먹던 그 식탁에서 말이죠. 구역질이 다시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좀 달랐어요. 3주 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새벽부터 나갔었어요. 1박 2일 일정이었죠.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함께. 이번에는 더 여유로워 보였어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제가 기념일 때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그 와인이었어요. 함께 웃고 떠들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아니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남자가 수연이를 안고 수연이는 남자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나왔을 때는 샤워를 한 듯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샤워실에서 제 샴푸와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씻은 거겠죠. 저녁 6시쯤 남자가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긴 포옹과 키스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수연이는 남자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상 속 충격적인 장면 확인.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금요일 영상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남자가 왔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이었죠. 그런데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지한 대화였어요. 남자가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했어요.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옹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수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남자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였어요. 반짝이는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남자가 직접 수연이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수연이는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물을 닦는 동작이 보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두 사람은 긴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있었습니다. 거의 2시간이나. 침실에서 나온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스킨십을 했어요. 주방에서 물을 마시면서도 껴안고 거실을 걸으면서도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히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었어요. 남자가 떠나기 전 현관에서 두 사람은 또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이가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스. 수연이는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수연이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더 편안해 보였고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본 적 없는 표정들이었어요.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제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 목걸이를 주는 장면.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도 따로 저장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니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4시간 넘게 CCTV 영상만 본 거예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여보, 나 이따 9시쯤 들어갈 것 같아. 친구들이랑 저녁까지 먹기로 했어. 저녁 알아서 먹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친구들을 만나는 걸까? 혹시 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저는 다시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설정을 바꿨어요. 수연이가 언제 집에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직접 확인 시도. 수연이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9시라고 했는데 1시간이나 늦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죠.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수연이가 현관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저는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밝은 표정.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 입술로 다른 남자와 키스했고 그 손으로 다른 남자를 안았고 그 몸으로. 친구들 만나니까 좋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응,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 그런데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앉아. 저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얘기 좀 하자. 수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감지한 거겠죠.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회사 다니고 집에서 쉬고 그렇지. 수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응, 바쁘긴 한데 잘 되고 있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이거 봐. CCTV 캡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이가 그 남자와 현관에서 포옹하는 장면이었어요.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설명해봐.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어요. 여보, 이건 수연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지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CCTV에 다 찍혀 있어.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내가 출근하고 나면 그 남자가 왔잖아. 우리 집에, 우리 침실에.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대답해. 그 남자가 누구야? 얼마나 된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수연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 그 남자 만나기로, 우리 집에 데려오기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로. 수연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대답해. 제가 다그쳤습니다. 회사 상사야.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 상무. 민수. 그 이름이었어요. 전화할 때 민수 오빠라고 떴던 그 사람. 상사랑 바람 피운 거야? 언제부터? 석 달 전쯤. 회사 회식 후에 처음. 수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 제가 이상한 신호들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는데?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냥 마음이 흔들렸어.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마음이 흔들렸다고. 7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한 거였냐고. 수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목걸이를 주는 장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선물 받았어? 그 남자한테? 수연이의 손이 목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어요.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수연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황과 혼란 속 감정 소용돌이.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랑한다고.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저는 뭐예요? 7년을 함께한 저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여보.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하지 마. 저는 손을 들어 수연이를 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제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원래 수연이는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우리의 7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 첫 키스, 프러포즈 하던 날, 결혼식, 신혼여행, 첫 집들이.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수연이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던 걸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잖아. 제가 대신 말을 끝냈어요. 수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뭐가 부족했어? 돈? 외모? 능력? 아니면 섹스? 제가 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은 완벽했어. 정말로.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어.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완벽했다면서 왜 다른 남자가 필요했어?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어. 그냥 민수 상무를 만나면서 뭔가 달랐어. 설레었고 두근거렸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당신과는 너무 익숙하고 편했지만 그 사람과는 모든 게 새로웠어. 새로움, 자극, 설렘. 그게 저보다 중요했던 거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 사람한테 갈 거야? 수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 봐서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네. 그 남자는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 아니면 그냥 놀아나는 거야? 그건 수연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해봐. 그 사람 기혼자야, 미혼이야? 기혼자야. 수연이의 대답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결국 둘 다 배신자네. 당신도 그 남자도 서로의 배우자를 배신하면서 사랑놀이 하는 거였구나. 미안해. 수연이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난 서재에서 잘 테니까 당신은 침실에서 자. 여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증거 확보 및 불륜 사실 확인.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가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겠다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수연이랑 진지한 관계인지. 노트북을 켜고 수연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임직원 소개 페이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민수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있었어요. 박민수 상무. 40세 디자인 본부장. 수연이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CCTV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편이었고 키도 크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어요. 양력을 봤습니다. 유명 대학 건축학과 졸업, 해외 유학파, 수많은 프로젝트 수상 경력.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혼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인과 슬아의 초등학생 자녀 둘. 저는 SNS도 검색해봤습니다. 박민수 상무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어요. 비공개 계정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회사 프로젝트나 일상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고 가끔 가족 사진도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이 사람이 수연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CCTV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고 캡처한 사진들을 따로 폴더에 저장했어요.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핸드폰 기록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연이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제가 아는 비밀번호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꿨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대신 통신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했습니다. 가족 결합 요금제라서 제 아이디로 수연이 통화 기록을 볼 수 있었어요. 지난 3개월간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거의 매일 통화했더군요.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넘게.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엄청 많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였습니다. 둘 다. 저는 변호사도 알아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명백했죠. 아침 7시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앉아 있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 한 달치 CCTV 영상, 사진들, 통화 기록. 이혼 소송하면 당신이 100% 질 거야.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정말로 그 사람과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순간의 감정이었던 거야? 수연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민수 상무는 날 떠날 수 없대.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날 사랑한다고 했어. 날 사랑하지만 책임은 못 진다는 거네. 결국 당신은 둘 다 붙잡고 싶었던 거잖아. 나랑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 남자랑 짜릿한 불륜. 둘 다 가지려고 했던 거지. 수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 확보 및 불륜 사실 확인.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가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겠다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수연이랑 진지한 관계인지. 노트북을 켜고 수연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임직원 소개 페이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민수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있었어요. 박민수 상무. 40세 디자인 본부장. 수연이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CCTV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편이었고 키도 크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어요. 양력을 봤습니다. 유명 대학 건축학과 졸업, 해외 유학파, 수많은 프로젝트 수상 경력.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혼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인과 슬아의 초등학생 자녀 둘. 저는 SNS도 검색해봤습니다. 박민수 상무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어요. 비공개 계정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회사 프로젝트나 일상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고 가끔 가족 사진도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이 사람이 수연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CCTV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고 캡처한 사진들을 따로 폴더에 저장했어요.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핸드폰 기록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연이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제가 아는 비밀번호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꿨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대신 통신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했습니다. 가족 결합 요금제라서 제 아이디로 수연이 통화 기록을 볼 수 있었어요. 지난 3개월간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거의 매일 통화했더군요.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넘게.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엄청 많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였습니다. 둘 다. 저는 변호사도 알아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명백했죠. 아침 7시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앉아 있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 한 달치 CCTV 영상, 사진들, 통화 기록. 이혼 소송하면 당신이 100% 질 거야.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정말로 그 사람과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순간의 감정이었던 거야? 수연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민수 상무는 날 떠날 수 없대.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날 사랑한다고 했어. 날 사랑하지만 책임은 못 진다는 거네. 결국 당신은 둘 다 붙잡고 싶었던 거잖아. 나랑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 남자랑 짜릿한 불륜. 둘 다 가지려고 했던 거지. 수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말 마이너스 CCTV가 드러낸 진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제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사과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 사람과는 끝냈다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CCTV를 통해서 수연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수연이가 그 사람과 끝냈다고 말한 바로 그날, 저는 CCTV를 다시 확인했어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켜두었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수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출근했어야 할 시간인데 말이죠. 그리고 10분 후 그 남자가 또 왔어요. 박민수 상무가. 두 사람은 현관에서 격렬하게 포옹했습니다. 수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남자가 수연이를 달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끝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집에 도착한 건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낯선 차가 있었어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박민수 상무의 차겠죠.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눌렀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침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의 목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저는 침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옷을 입은 상태였지만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남자는 수연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이혼은 못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나도 오빠를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평생 사랑한다고.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는 당황한 표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박민수 상무죠?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한 달 넘게 내 아내랑 바람 피운 거 다 알아요.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박민수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건. 수연이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 듣기 싫어.
그리고 저는 박민수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 부인도 알아야겠죠? 남편이 부하 직원이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그건. 박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알게 될 테니까. 증거도 다 있어요. 영상, 사진, 통화 기록 전부. 제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당신 부인한테도 보내드릴 거예요. 제발 그건 하지 말아주세요. 제 가정이. 박민수가 애원했습니다. 가정이요? 가정이 소중하면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제 와서 가정 타령이에요.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내 아내한테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세요. 안 그러면 당신 회사에도 알릴 거예요. 상사가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박민수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수연이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 정도의 사랑이었던 거죠. 자기 입장이 위태로워지니까 바로 도망친 겁니다. 수연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수연이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재미있었던 거지. 안전한 결혼 생활은 지키면서 짜릿한 외도를 즐긴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고. 아니야. 진심이었어. 수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진심이었으면 당신을 위해 이혼했겠지. 하지만 안 했잖아. 결국 자기가 소중한 거야. 당신은 그냥 재미있는 장난감이었던 거고. 가혹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어. 곧 받게 될 거야. 위자료는 최대한 많이 받을 거고 집도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당연한 거지.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난 배신자랑은 못 살아. 7년이 아깝지만 지금 끊는 게 나아. 더 이상은 무리야. 저는 침실을 나왔습니다. 수연이의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 지냈고 그 후 원룸을 얻어 이사했어요.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집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수연이는 항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떻게 항변하겠어요? 모든 게 CCTV에 찍혀 있었는데. 박민수 상무는 부인에게 들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냈거든요.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결국 사표를 냈다고 하더군요. 수연이도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겠죠.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과거예요. 거짓이었던 과거. CCTV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내를 믿으며 행복한 척하면서 말이죠.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아는 게 나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 수연이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선택했죠. 이제 저도 제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CCTV는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요. 하지만 그 진실 덕분에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진실을 아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CCTV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은 순간이지만 상처는 평생 갑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